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탁수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알고 살아가는 방법,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흉이 길이 되는 상황,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생긴다. 지난 시간에는 흉이 복이 되고 복이 흉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길격이 아닌 흉격과 외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흉격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자신의 호의를 계속 베풀면 권리가 생기는 것이 흉격이고, 양인 걸로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 편견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서 이 인물이 양인이고 이 인물이 걸록이고 이게 양인격 파격이고 이게 걸록격 파격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보니까 와, 이게 인물 구도도 그렇고 기가 막혀. 흉격은 이 호의와 권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야 됩니다. 호의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요, 친절한 마음씨 또는 좋게 생각하여 주는 마음, 호의를 가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게 누군가를 까내려가는 그런 말투로 쓰시면 안 되고, 만약 본인이 상관격이나 편관격이라는 흉격이시라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네라는 누군가의 조언이나 옆에서 좀 편들어주는 얘기를 해준다면, 그럴 때 내가 이제 재화할 때가 됐구나. 이 사람들이 이게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재화해서 나의 권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꿀팁 같은 겁니다. 그럼 권리는 뭐냐? 뭐 아시는 겁니다. 권세와 이익입니다. 말 그대로 권세, 이익인데요. 평관격에게는 권세가 될 거고요. 상관격에게는 이익이 될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 등을 얘기합니다. 이 흉격 같은 경우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대전제는 뭐냐면, 상관격이나 편관격은 내가 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관의 마음을 사야 된다. 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제도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관격은요, 내가 피해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서러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시당한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처음에 활동을 해야 합니다. 상관생제로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들 보통은 사회생활 시작하실 때 회사 들어가시죠? 어쨌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시작하지, 처음부터 장사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간혹 뭔가 전문 능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일단은 소속이 돼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막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재능으로 바로 취업 전선에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직업이 있나?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상관격은 처음 사회생활은 이렇게 상관생제,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상대의 문제를 계속 해결해 주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권리, 이익,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해주는 거야.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줘. 그리고 그럼 상대가 미안해 할 거 아니에요. 고마우니까. 그러면 아유, 이거 그냥은 안 되고 얼마를 쳐드려야 될까요? 왜냐면은 상관격은 무시받은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일을 해주고 거기서 상대적인 가격을 받으려는 성향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익 창출하고 권리 확보하는 행동을 내가 선행을 먼저 베풀고 나서 그게 지속되었을 때 그렇게 그냥 하지 말고 돈 받고 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 저도 상관격이잖아요. 그냥 유튜브에서 그렇게 그냥 알려주지 말고 돈 받고 수업해야, 돈 받고 상담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까 생화극제, 지난 시간에 목요일 날 했던 길격의 생화극제와 그 생화극제를 안 했을 때
혹은 내가 잘못했을 때 구응성패적으로 주변 사회관계에 끼치는 영향, 이런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게 흉으로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너무 많은 나만의 이익, 복을 쫓다가 오히려 그게 큰 흉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상진, 견관, 쟁제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관격이나 편관격 같은 흉격은요, 일단 그 위험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무시당하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너 잘 모르잖아. 너 싸가지 없잖아. 너 좀 그냥 싫다? 등등. 누군가 길격 같은 경우에는 재능이 있으면은 박수부터 치고 시작하는데 흉격이 재능을 보이면 경계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서러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상극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흉격은 내 복을 내가 스스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한테 재능을 막 베풀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아유 역시 탁시밖에 없어. 사주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는구만. 아유 역시 우리 탁시가 뭐 잘 가르쳐 말을 아주 재밌게 하는구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좋아. 이 타이밍에 가격을 올리자.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자기가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생재 제극인으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어쨌든 내가 상관생재라는 어떤 선행, 일단 가격을 매기지 않고 상대가 필요한 것들, 뭔가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줌으로써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가를 매겨놓고 들어가시는 거는 안 돼요. 왜냐면은 상관격 자체가 애초에 무시당하고 이방인 같은 느낌이고 조금 껄끄럽고 그런데 내가 내 재능을 먼저 맛보기를 해드리고 나서 돈을 받아야지 돈을 받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애초에 거부당한단 말이에요. 약간 해외 결제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관이라는 어떤 권리를 갖고 오기 위한 행동들이다. 그리고 또 상관생제가 안 된다면 인급, 내가 갖고 있는 인성이라는 특기, 재능 등을 활용해서 나만의 특기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만의 특기를 되게 대중화 시켜야 돼요. 저를 예로 들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만의 특기로. 뭐 누구나 다 간명지 쓰시고 누구나 다 강의하시고 뭐 인공지능 이런 걸로 이렇게 글 뱉어내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거죠. 나만의 특기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뭐 인공지능으로 뭘 할 때도 이게 내가 그걸 원래 잘 했던 건데 기존의 서비스에 이렇게 합쳐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쟁제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인겁으로 영역을 확보하는 거죠. 이미 점유돼 있던 시장을 인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상관격이. 근데 그게 이미 점유해 있던 시장이었잖아요. 오해는 마시고 예를 들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기존에 도수치료라는 의료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실비 처리는 되죠. 어느 정도 수가 처리도 되고. 근데 실비 처리가 되기 전에는 도수치료도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도수치료 막 10회, 15회 받으면 막 150, 200 막 깨진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재능 있는 마사지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타이 마사지 경력 20년 어르신들 아니면 뭐 스포츠 마사지 요런 거 경력자들이 이게 저가로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시장에.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내가 돈은 없어서 도수 치료는 못 받는데 뭐 목 디스크나 뭐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스포츠 마사지나 카이로 뭐 프랙틱 뭐 이런 걸로 치료를 받으시고 그거 말고도 뭐 대체되는 어떤 특기들이 되게 많죠. 많은 대중들에게 제공이 되고 의료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나라에서 그런 행위를 어느 정도 인정은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생제, 제극인, 인급, 쟁제들이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만의 특기를 남한테 베푸는 것 또한 내가 그냥 원래 배운 이 시장에서만 하면 그냥 여기밖에 안 되는 놈이지만 마사지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회적 인식이 썩 엄청 좋진 않을 수 있잖아요. 뭐 발 마사지나 그런 테라피 케어 같은 것들이요. 근데 이게 어찌되었건
남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하니까 사회에서 인식이 좋아지고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죠.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계속 거기서 싼 값에 돌려버리면 나는 그냥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격은 이미 흉한 상태이므로, 이미 나라는 사람이 내 권리를 제대로 못 받고 있으므로 나의 능력을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확장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내가 내 영역을 가져오고 또 국가로부터 인정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한의학은 빼자, 뭐 이러면은 들고 일어나겠죠, 한의사들이. 근데 한의사만 들고 일어나겠어요? 한의학 자체를 좋아하시는 고객들이 이제 많잖아요. 양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방만의 어떤 이로운 점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함부로 못 바꾸겠죠. 그런 식으로 나를 보호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또 어떤 느낌이냐면은 온라인 커머스 같은 게 물론 문제가 되긴 했지만 옛날에는 인겁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어차피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우리가 10%, 20% 할인율을 적용해도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고객도 만족할 수 있다는 이런 시장 구조를 파악하고 티몬이나 쿠팡이나 이런 것들이 쿠폰을 발급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었거든요, 과거에. 이런 것들이 상관격의 인겁쟁제의 느낌이에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문제가 됐지만 옛날에는 뭐 100명 달성, 200명 달성, 300명 달성, 400명 달성 할 때마다 5%, 10%, 15%, 20% 이렇게 할인율이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티몬이나 쿠팡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 진입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지금은 현재의 상황이 됐죠. 하나는 정점을 찍었고 하나는 문제가 생겼고. 보면 정점을 찍은 쿠팡 같은 케이스는 인겁쟁제하고 나서 상관생제 하는 듯한 움직임과 같거든요. 일단은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내가 커머스 시장에서 뭔가를 해내면서 동시에 국가가 혹은 국민들이 원하는 유통시장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잖아요. 다음날 직배송, 문 앞으로. 기존에는 사람들이 항상 마트에 가야 됐었고 가서 내가 물건 고른 다음에 배달해 주세요 해도 뭐 배달료가 붙고 그랬었는데 이게 규모의 경제로 일단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나서 우리가 신선식품, 뭐 마트에서의 용품 그런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수익 창출과 권리 확보가 가능해졌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쟁제하다가 망한 게 팀원 케이스고, 쟁제하고 생제 재극인까지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쿠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상관격 다른 느낌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게 그냥 쟁제라는 거에 욕심을 먼저 상극 먼저 욕심 부리면 항상 탈이 나고 이렇게 생화, 설화와 같은 상관생제, 인겁의 목적을 두고 흉격은 내가 베푸는 행위, 상대를 위하는 마음인 생제, 상관생제나 인겁의 행위를 꾸준히 하시면 저절로 복이 굴러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또 상관격의 구응성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 격이 상관격이면 원래 상관격은요, 여기 보시면 상신이 정인이거든요. 정인으로 상신을 삼아서 내가 허가권, 국가 자격, 공인, 권리 등을 확보해야 되고요. 격으로 봤을 때는요, 상신의 기신으로서 기본적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다시 설명드리면 상신의 기신이 정제죠. 일단 상관생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극인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상신이라는. 그 상신 재극인을 확보하는 행위가 우리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누군가가 처음부터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걸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든 내가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든 생제 재극인 혹은 관인으로 해서 인성으로 상관페인을 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타인을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허가권을 받거나 타인을 위한 국가를 위한 혹은 내 어떤 지역사회,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자격을 취득하면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 생긴다. 나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라는 것이
상관격이고, 그래서 호구제 피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건 호구제 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흉격은. 특히 상관격, 지금 말하고 있는 상관격들은 호구제 피지 말아라. 베푸는 이유는 상대를 위하는 마음인 거 알겠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호구가 되고, 그러면 상대를 원망하게 되고 조직으로부터 이탈되니까 적당히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리는 두 가지겠죠. 자격을 갖고 있고, 이 자격에 대한 금액은 얼마입니다라고 그 위에서 인정해 주거나, 계속 거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뭐 100원 받고 시작했어.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100원으로는 힘들어. 그럼 200원 올리고, 200원으로도 감당이 안 돼. 그럼 300원 올리고, 300원 올려도 감당이 안 돼. 그럼 400원, 500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격 조정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관격은 처음부터 가격이 정해진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저가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셔서 나의 가격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 그것이 흉을 복으로 바꾸는 행동이고, 그렇습니다. 상관격의 생화극제에서 상관생제하거나 인겁하라고 했잖아요. 이것들은 정인 혹은 정제를 움직이죠. 이걸 움직이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다 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명심해 주세요. 제가 관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대중의 마음을 사는 것이 상관격, 편관격 같은 흉격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다 이 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가끔씩 여러분들이 무관이에요 이러면서 어떡하죠? 결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상관격이 관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상관격으로 태어났으면 결국 내가 관을 얻으면 되니까, 마음을 사면 되니까. 물론 원국에 원래 관이 있으면 좋죠. 내 안정적인 틀이 있는 거니까. 그치만 그 관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관이 있으려면 재성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혹은 인성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성이 없거나 인성이 없으면 상관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커집니다. 관이라는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관이 생을 해주는 것이 있거나 생을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편관격으로 오겠습니다. 편관격은 무엇을 얻어야 되나? 비견인데요. 여기서의 비견도요, 그냥 관과 같아요. 관과 같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전문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인데, 편관격은 기본적으로 살인상생으로, 뭐 남들은 이걸 활인공덕이라고도 하죠. 굳은 일을 맡아 하는 거예요. 진짜 뭐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기보다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겁니다. 조직에서. 내가 그냥 굳은 일 도맡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굳은 일이냐? 싫은 소리, 감시, 보초, 뿌락치 이런 거. 편관격이 해야 할 일, 조직을 위해서 살인상생, 굳은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탈식으로 조직을 정상화한다. 내가 감시, 감찰, 감독하다 보면 삐리한 친구들이 보이겠죠. 물을 흐리는 친구들. 그쵸? 얘 때문에 조직이 유지가 안 되네? 혹은 저것이 위협이네 등도 있겠지만, 주로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의 원흉을 제거하는 것이 편관격의 마인드거든요. 학생이 편관격이야. 그럼 얘가 가만히 있다가 맨날 친구들을 괴롭히는 못된 놈이 있어. 근데 얘가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혀. 합법적으로 괴롭혀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야, 나 돈 빌려줘. 내일 갚을게 100원만. 이러면서 100원만을 4, 50명한테 시전해가지고 4,000원, 5,000원 모으는 놈들이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애들을 탈식, 제거하는 거예요. 이 놈만 제거하면 우리 조직이 정상화 되겠구만. 그 다음에 식신생제. 전문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편관격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편관격들은요, 그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거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편관격들이 기본적으로 예뻐요. 예쁘거나 듬직하게 생겼어요. 그 예쁜 게 그런 예쁨은 아니에요. 물론 되게 단아한 예쁨 이런 거 아니고요. 치명적인 예쁨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편관격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웅장한 등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낸다. 일단 외모적 전문성은 그렇다는 거고요. 목소리가 크다거나 두뇌가 비상해서 실눈캐들 있죠. 실눈캐들.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실눈캐들이 되게 관상부터 느껴지는 뭔가 약삭 발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선하고
맨날 말 틱틱 뱉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선의 편에 있는 애들, 그런 게 이제 평간격의 식신생재 같은 느낌이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평간격의 식신생재와 같고, 약간 옛날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슬램덩크에서 서태웅이 평간격 느낌이긴 해요. 강백호 계속 갈구잖아.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냈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혹은 조용히 맨날 뭔가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이고 그러는 친구인데 가만히 있다가 누가 맞을 때 가갖고 한 방 때려주죠. 뭐 이런 것도 이제 평간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지혜롭게 상대한테 한 방 매긴다든지 중상모략을 통해서 한 방 매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간격의 어떤 행위들이다. 그래서 제극인 조직에 필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항상 약삭 빠르고 뭔가 조용히 있지만 은근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매력을 갖추는 게 이제 평간격이고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조직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식신제살이라는 것이 잘 돼 있는 평간격, 식신이 건황한 평간격들은 매서워요. 거기에다가 본인이 양간이다? 그럼 매서워요. 삼국지의 장비상?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굳은 일을 맡아 하는 데 있어서 그 굳은 일을 맡아 하는 가운데 조직의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항상 음지에서 좋은 일이면서 나쁜 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평간격이. 굳은 일이라는 게 감시, 감찰 혹은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니까 사람 내부의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자신의 성과, 진짜 문제를 발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은 이게 자신에게 성과도 없고 그냥 계속 음지에 있겠죠. 사람들도 계속 경계하고 안 섞이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하려면 문제 상황에 반드시 참견해서 지적을 해야 되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식신생재, 전문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걸 가지고 반드시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에 필요한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울릴 수 있다, 사람들에게. 왜? 내가 너무 치명적으로 생긴 여성이어서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봐. 저거 뭐 이런 거 있죠? 예. 혹은 내가 너무 우락부락하게 생겨갖고 사람들이 나를 경계해. 그런 거. 그러니까 내 능력을 이롭게 써야 되겠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성관격 여자들이 치명적으로 생겼어요. 의심을 많이 받지. 끼는 안 부리거든. 끼는 안 부리는데 의심을 많이 받지. 내가 부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만약에 생긴 게 치명적이지 않다면 행동 하나하나가 치명적이긴 해요. 끼 부린다고 오해받거든. 성관격이 돈돈돈돈하다 패가망신한다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관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돈돈돈돈한다는 게 쟁제의 소지가 있잖아요. 근데 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직이라는 전체 이익을 먼저 우선해야 되거든요. 근데 돈돈돈돈 한다는 건 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행위니까 그게 항상 구설에 오르고 문제가 생기죠.